제가 이제 검찰 쪽에서 나온 얘기라든가 대전 쪽에서 나온 얘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검찰이 정교하게 수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백운규가 그 밑에서 월성 1호기는 이 경제성이 있다니까 "너 죽을래? 너 죽을래?"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직권남용에다가 업무 방해 혐의,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각이 됐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딱 인제 휴대폰으로 이걸 보고 나니까 그냥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아, 이 정말, 정말 욕이 나오면서 '무슨 먹을 세상 어떡하면 좋으냐.'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판사 탄핵에 약발이 먹혔다.' 이렇게 보죠. 자, 백운규 얼굴 좀 보죠, 여러분. 자, 사진 올려주세요. 정말 이 저 얼굴을 보니까 저런 사람이 산자부 장관을 했고, 저 얼굴만 봐도요. 어저께 인제 이 기각이 돼 가지고 아주 신나 가지고 나온 얼굴입니다. 자, 법원에 소명이 부족했다고 오세용 대전지법 판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오세용이라는 판사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됐다. 그렇기 때문에 백운규가 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공무원 밑에 꼬리는 2명이 구속됐는데 이 책임자인 산자부 장관은 영장조차도 기각이 됐어요. 전형적인 꼬리 잘르기죠. 자, 저 얼굴 인제 고만 보고요. 자, 이 어저께 인제 백운규가 인제 영장 심사에 출석을 해 가지고 완전히 딱 잡아댔다는 겁니다. 얘네들 딱 잡아떼는 구호가 있죠.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는데요. 김명수도 9개월 전의 일이 기억이 없다. 정말 저는요. 그 이 판사가 정말 이 녹음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좌파 애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뭐 "녹음을 했니?" 뭐 이러는데, 솔직히 이탄이도 했고요. 어저께 인제 저희 단톡방에 올리신 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아니, 좀 이따가 이 녹음 파일을 김명수를 한 번 더 찾아와 가지고 진짜 이 좀 많이 해 놓고 완전히 꼼짝 못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김명수가 정말 얼굴이 정말 떨어져 가지고 가오 마담이, 얼굴 마담이 얼른 사퇴할 거 아니냐 이러는데, 김명수는요 제가 볼 때는 이 시궁창에 떨어진 고기라도 넙죽넙죽 받아 먹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자존심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게다가 이 딱 잡았던 백운규가 여당 의원, 민주당 의원 다 접촉하고 청와대하고 하고 이래서 다 말하자면은 이 일종의 땅 다지기를 했을 겁니다. 밭갈기를 한 거죠. 인터넷에서 좌표 찍고 한 것처럼 "나 만약에 구속시키면은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공무원 3명 중에 2명이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백운규가 소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말이 안 되는, 이건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월성 1호기 이거 조기 폐쇄했고, 문재인이가 그거 언제 닫느냐고 하니까 뭐 문무역이로부터 시작을 해 갖고 가스공사 사장까지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오세훈이라는 판사가 와,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기각을 시켜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아주 힘들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건 검찰의 수사가 절대로 부족한 게 아닙니다. 박수 쳐 줘야 되고, 이 검찰에서 더 보강 수사를 하겠다 이랬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진짜 백운규를 용서를 할 수 없는 게 뭐냐. 월성 1호기를 셧다운 시킨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였다. 진짜 옆에 있으면은 진짜 목이라도 진짜 어떻게 그냥 졸라 조르고 싶은, 제가 정말 막 제 폭력성, 별로 없는 폭력성이 뿜뿜 나올 정도로 정말 나쁜 인간, 아주 사악한 인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권 탈환을 하게 되면은 이 인간은요 완전히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사실 백운기의 그 얘기를 듣고요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레카 대통령 문재인 사법부 쥐고 흔든다. 자, 어저께 박성준이라고요, 서초구의 이 의원인데
국정 질의를 하면서 문재인을 레카 대통령이다 이랬어요. 레카 대통령이 뭐 이게 뭐냐면은 이 레카차가 뭡니까? 차들을 이렇게 뭐 사고 난다든지 이러면은 어디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레카차들이 막 두세 대 오는 것처럼 생색낼 일 있을 때 먹을 거 있으면은 나타나는 게 레카차인데 뭐 레카차 하는 분들한테 약간 죄송하지만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레카 대통령 문재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국정 질의를 하니까 뭐 이 정세균이가 친문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냥 추미애처럼 발광을 하더라고요. 레카 대통령 문재인이 사법부의 모가지를 붙잡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치는 우리나라에 이미 땅에 떨어졌어요. 자,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게요, 문재인이 작년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에 새로 오시겠지만은 2020년 3월에요, 시젠이라는 이 회사를 찾아갔어요. 여기가 뭐 이제 진단 시약을 만드는 데는데 이게 이제 뭐 이 코로나 진단 시약도 만드는 데다 하는데 오늘 이 시젠이 뭘로 걸렸습니까? 네. 회계를 아주 분식 막 그냥 화장으로 그냥 떡칠을 해가지고요. 9년 동안 매출을 부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 저 시젠에 작년 3월에 가갖고 시젠 같은 회사 너무너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이 작년에 이제 2020년 3월에 이제 시젠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느냐? 너무너무 놀랍게도요. 시젠이 그 주식이요, 뭐 2배, 3배로 막 뻥튀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정원희 맘님처럼 이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 시젠 아주 문제가 있는 회사다. 뭐 저는 그때만 해도 시젠 잘 모르고, 그러냐고. 뭐 저야 이제 잘 모르니까. 근데 시젠이 말하자면은 뻥카가 많은 회사다. 그러니까 주식 용어로 해갖고 찐카가 있고 뻥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시젠이 굉장히 부풀려졌다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9년 동안에 매출을 부풀렸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뻥카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바이오 기업의 시젠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회계 쓰나미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기에 문재인이 레카차처럼요. 가가지고 얼굴을 내밀면서 아주 생색을 낸 거죠. 뭐 우리 뭐 K 바이오가 어쩌고 저쩌고. 아우 정말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여러분 탈원전을 이제 하기 위해서 탈원전 판도라 영화대로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가 개입한 거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이거를 필사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오세훈한테 또 이 김명수한테 알았지 대전에서 영장 기각시켜야 돼 막 그냥 문재인이 이제 레카차 몰고 나온 것처럼 대전에도 이제 그 마술을 뻗친 거죠. 그런데 정말 제가 어저께도 이 나온 기사 중에 기가 막힌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정권 들어가고 예타 면제가 95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95조. 그러니까 이거 100조나 마찬가지예요. 자, 예타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우리가 예를 들면 도로를 논다든지 뭐 GTX를 뭐 어디서부터 연결을 한다 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양심을 가지고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나가고 여기를 우리가 100조를 이렇게 아니 뭐 1조를 들여가지고 이 GTX 노선을 이쪽에다 깔면은 과연 거기에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 GTX를 얼마나 이 우리나라 그 주민들이 사용할 것인가. 경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건가. 예를 들면 여러분 목포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이런 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도 지금 개점 휴업 상태 아닙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정치인들이 나쁜 겁니다. 거기에다가 막 압력을 넣고 여당 의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항을 했는데 공항 이용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정말 활주로에서 고추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참 나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은요 강도 없는 데다가 다리를 놔주겠다고 하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말한 대로 신혼부부한테 뭐 1억 7천만 원을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진짜 선거 져요. 품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진짜 신혼부부한테 1억 7천만 원인지 7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강이 없는데 다리를 놔주겠다고 거짓말을 갖고 당선이 됐는데 정치인들이 더 나쁜 건 뭐냐? 거기다가 진짜 다리를 놓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리 못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진짜 나 공약을 지킨다고 다리를 놓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판도라 한 판 때리고 나서 탈원전 하겠다고 월성 1호기 셧다운 친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요 온갖 그 사업을 하는데 예타를 면제를 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도 예타를 형식적으로라도 하지 않고 이건 예비 타당성 조사 안 합니다. 무조건 돈 뿌린다 이거예요. 저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초유의 우리나라 역사상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 100조 시대를 문재인이 열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역적이고 매국노고 진짜 배임입니다. 감옥에다가 평생을 정말 그 3대까지 쳐넣어도 이거는 시원찮은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아침에 동아일보에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 연세가 102세가 되셨어요. 김영석 교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김 교수님은 이 반대를 하시지 않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해방 후에 김일성하고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다. 뭐 이분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니까 또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 차례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김일성한테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권력을 잡으면 이랬더니 김일성이 첫째 친일파를 숙청한다. 둘째 토지를 국유화한다. 셋째 지주 자본과 추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째 친일파 숙청, 토지 국유화, 지주 자본과 추방. 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걸 읽는데. 지금 문정권에서 하는 일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극렬 좌파도 이런 비슷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새해에 문재인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없냐 하니까 제발 좀 정직하길 바란다.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에 이제 모든 답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요 한번 사진 하나 이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 김명수는 물러가라 이러면서 문재인이 사법부를 쥐고 흔드니까 제발 이러면서 이 김명수 대법원 여기 대법원장 그 앞에 쫙 있는 화환이라고 그럽니다. 조화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정말 이 돈이 아깝긴 하지만 정말 청와대에다가는 저런 조화도 아깝다. 정말 정권 탈환하는 거, 문재인 물러나게 하는 거 그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너무 정말 나라가 제가 진짜 잠을 못 자요.